못하는 거야 라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넣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일단은 n이 2인 거부터 넣을 건데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루트에다가 n이 앞에 있어요. 20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의 최대값을 fn이라고 한대요. 자, 저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n으로 보면 힘드니까요. 2부터 넣어볼게요. 저는 이 집어넣은 f2를 찾고 싶어요. f2라는 건 이 문제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2 루트 20 요거보다 작은 정수 중 최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쵸? 루트에다가 20, 그죠? 루트 20이잖아요. 이건 어차피 2가 있으나 마나. 그러면요, 여러분, 요런 거 따질 때 이 정확한 값을 내가 몰라서 이 값을 x라고 할게요. 거듭제곱근은요, x라고 두면 문제 풀기가 좀 나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다면 x를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x를 제곱했을 때 20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조금은 더 간단해집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수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서 20 언저리로 나오는, 제곱해서 20 즈음 나오는 거 생각해 볼까요? 4를 제곱하면 얼마예요? 16이죠. 자, 4를 제곱하니까 20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5를 제곱하면 20보다 큽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 x값은 뭐가 돼요? 4점 얼마쯤 되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그 x보다 작은 정수 중에 최대값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f2는 얼마다? f2는 4다. 방법 느낌이 오세요? 하나를 더 해볼게요. 어쨌든 9개를 다 하기 싫으면 뭔가의 규칙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f2를 하면서요. 어느 정도 느낌이 왔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 것 같아. 그렇다면 f3을 해보는 거죠. f3을 해보려고 해요. f3은 그럼 뭐예요? 자, 3 루트 20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의 최대값을 찾고 싶습니다. 이 값을 x라고 하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를, 자, 이렇게 하면 x를 몇 제곱? 세제곱 했을 때 20이 나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쵸? 세제곱해서 20 즈음 나오는 걸 생각해 볼까요? 2를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8이네요. 3을 세제곱하면 27이죠. 즉, 2를 세제곱한 것보다 20이 크고요. 3을 세제곱한 것보단 20이 작아요. 그렇다면 x는 얼마쯤 돼요? 2. 얼마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x보다 작은 정수 중에 최대인 n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f3은 2입니다. 방법은 알겠는데요. 특징이 눈에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지? 잘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f4도 한번 가볼까요? 9개인데 뭐 한번 해봅시다. f4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4 루트 2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작은 정수 중에 최대인 걸 찾는 거잖아요. 얘를 x라고 둘까요? 그러면 x를 4제곱해서 20이 된다는 거네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를 4제곱하면? 2를 4제곱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 느낌이 오지 않아요? 결국은요. 이러한 정수 중에서의 최대를 찾고 있는데 2를 4제곱하고 또 3을 4제곱하고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지금. 아까도 2를 세제곱하고 3을 세제곱하고를 이용했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가잖아요. 뭔가 2, 3 얘네랑 숫자랑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만족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F4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자, 5는요. F5를 찾기 위해서는 5, 20. 즉, 얘를 x라고 두면 어때요? x를 5제곱했을 때 20이 된다는 말입니다. x를 5제곱했을 때 20이 된다는 거니까 어떤 애들을 사이에 끼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명확해졌어요. 2를 5제곱하면 얼마예요? 32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x의 5제곱, 즉 20은요. 2를 5제곱한 것보다도 작아요. 1을 5제곱한 것보다는 크죠. 자, 그 다음 게 뭘 거냐면 F6이잖아요. 그죠? F6일 건데 F6은요. 심지어 x를 6제곱해서 20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1은 6제곱해도 1이니까 1보다는 크겠지만 뭐보다는? 2보다는 작게 됩니다. 즉 5부터는요.
5 이후로는 쭉 다 F5는 얼마였어요? 지금 1이죠. F6도 얼마겠어요? 1이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렇다면 5, 6, 7, 8, 9, 10 총 몇 개예요? 6개의 Fn 값이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무리. 쭉 이렇게 풀었어요. 마무리. F2가 4였거든요. F3은 2였습니다. F4는 2입니다. 그죠? 그러면 F5부터는 쭉 1이라면서요. 1이 총 몇 개 나온다고요? 6개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얼마예요? 1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14입니다. 이 문제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봐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제가 이 문제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하나 제가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낼 때 원래 그런 해설지를 보면은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문제 풀이가. 그럴싸한 풀이로 꼭 풀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장에서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모르겠다면요. 하나하나 넣어보세요. 심지어 시그마 문제잖아요.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F2, F3, F4에서 F10까지 구하면 끝인 거잖아요. 하나하나 해보시고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깔끔할 것인가? 이런 그리고 거듭제곱으로 나올 때는 항상 X라고 둔다. 그런 거. X라고 두면 X를 N제곱했을 때 20이 되는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루트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거듭제곱을 이용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 문제 복습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죠. 이런 거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8번인데요. 28번이 사실은요 좀 까다로웠죠. 정N각형의 대각선의 성질과 수열의 귀납적인 추론을 쭉 하는 건데요. 수열의 규칙성 보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뭐랄까 우리가 배워왔던 수학2 문제 느낌보다는 도형과 관련